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놓고 시민단체들이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면서 수도관이 어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물을 쓰지 못하는 가구도 많습니다. 전남도의회 국민의당 소속 의원 19명이 국민의당을 집단 탈당해 민주평화당에 합류했습니다. 광주은행의 채용비리 의혹이 광주지검에 배당돼 조만간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몇몇 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공론화 요구에 지난주 광주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협의회가 동참했습니다. 광주시 의회도 어제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일부 구간만 우선 착공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2호선은 땅을 4m 정도만 파서 차량 2칸에 150여 명을 태워나르는 저심도 경전철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2조 5천억 원, 총 길이는 41.9km로 3단계로 나뉘어 건설됩니다. 광주시는 1단계 구간 가운데 운천저수지에서 월드컵 경기장까지 2.89km를 상반기 안에 우선 착공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우선 착공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려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한 환경권역에서 같은 종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구간 쪽의 길을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2호선 노선과 공법이 10년 뒤 완공됐을 때 효용 가치가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이런 일에 그 많은 돈을 쓰는 게 맞느냐고 따졌습니다. 1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탈 때 정말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업인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시민단체 의견을 들은 광주시 의원들은 우선 착공의 불법성 여부를 따지기로 했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이렇게 업무보고가 시작되는데 우리 산건희 의원님들께서 다른 문제를 떠나서 이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생각입니다. 이 착공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이 된다면 당연히 의회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원내대표인 조호섭 의원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공론화 과정에 참여해 갈등과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수기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것을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우선 착공 구간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수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고 건설 비용도 광주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된 논란은 지긋지긋하다 싶을 만큼 되풀이됐던 문제죠. 이제 논란의 종지부가 찍히는가 싶더니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의 시기가 4년 전과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어서 윤군수 기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1994년 처음 계획이 세워진 뒤 25년째 논란거리입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노선이 바뀌거나 건설 방식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현 시장인 윤장인 시장도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인수위 시절부터 건설 백지화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2호선 철도에서는 1호선 철도와 같은 잘못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TF회의, TV토론과 위원 500여 명이 참여한 광주공동체 시민회의를 거친 끝에 윤 시장이 내린 결론은 2호선 건설 추진. 저심도 개발에 따른 안전 확보 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명품 도심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윤 시장은 임기 내 착공이라는 원칙까지 세웠습니다. 결국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가 섞인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추진 속도를 강조하다 보니 환경영향평가 회피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공론화를 요구하는 쪽은 2호선 공사 착공은 꼼수이자 편법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한 달 가까이 천막 농성까지 이어가며 2호선이 필요한지부터 다시 따져보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문제 제기가 시작됐다는 점, 그리고 논란을 주도한 인물 중에는 시장 선거를 준비 중인 특정 후보와 가까운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숨은 의도가 있을 거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논란에 대해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 후보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주 MBC가 시장 후보들의 견해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하철 2호선. 그래서 광주시장을 향해 뛰고 있는 후보들에게 일일이 찬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민주당부터 볼까요? 윤장현 시장은 임기 내 착공을, 양양자 최고위원은 조속한 착공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25년간 수많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 지하철에 관련된 건 대부분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며 광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 민영배 최영호 두 구청장과 이병훈 광주 동남을위원장은 민선 7기로 넘겨야 한다며 임기 내 착공에 반대했습니다. 원전 문제처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과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 결과가 무엇이든 수용하는 수기 민주주의 과정을 밟자는 겁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강기정 전 국회의원은 현재 찬반 입장을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며 출마 기자회견 이후로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다른 정당의 후보들은 어떨까요? 윤민호 민중당 광주시장 후보는 전 광주 시민을 상대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입장이고 나경채 정의당 광주시장 후보는 2호선 건설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민주평화당과 미래당은 추후에 입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파의 기세가 꺾일 줄을 모릅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추운데요. 최저기온 광주가 영하 10도, 나주 곡성 영하 13도, 담양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기온은 4도에서 5도가량 더 낮겠고요. 낮에도 영하 3도 안팎에 머물면서 기온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동파지수가 높은 만큼 수도 계량기 안에는 헌옷을 채워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밤사이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서해안에는 대설주의보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밤까지 최고 5cm가량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나주와 곡성, 담양 등 내륙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 동부 지역 계속해서 대기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영하 9.2도, 화순 영하 12.9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 영광과 장성 영하 4도, 담양은 영하 3도에 머물겠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아침 기온 1도에서 2도가량 더 낮게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 영하 3도 안팎에 머뭅니다. 현재 곡성은 영하 13.5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굴에 영하 4도, 여수는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입춘이 무색한 최강 한파가 이어지면서 수도관이 어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추위 속에 열흘 넘도록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가구도 많은데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목포에 홀로 사는 70대 정할머니. 수도관이 얼면서 씻지도 음식과 빨래를 제대로 못한 지도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한 방울씩 한 방울 돌더니 잠자고 나면 한 그릇이나 나와요. 그럼 물길에서 먹고 물 없이 못 살아. 인근 다세대 주택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4층 건물에 사는 가구 대부분이 동네 가게에서 물을 길어다 쓰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수도관이 얼었던 적은 있었지만 물 한 방울 못 쓴 채 대책 없이 일주일을 넘겨보기는 처음입니다. 샤워라든지 세면하는 거, 빨래 같은 거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불편합니다. 설비업체들은 하루 100건 이상 쏟아지는 문의 속에 꽁꽁 언 수도관을 녹이는 작업에 분주합니다. 상수도 배관이 집 외벽에 설치된 경우가 많은 목포 지역 주택가는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한파에 특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 방울씩은 안 되고 물을 줄줄줄 흐를 정도로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수도요금 한 달에 돈 1, 2만 원 아끼시는 것보다 수도관 결빙의 경우 계량기 동파와 달리 자치단체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번 주까지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은행의 채용비리 의혹이 광주지검에 배당됐습니다. 대검찰청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광주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광주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2015년 광주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고위 임원이 친딸의 최종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최종 합격된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물품 사기로 돈을 가로챈 23살 최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89명에게 1,6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집단 탈당하고 민주평화당에 입당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당초 현직 국회의원들 간 경쟁이 점쳐졌던 광역단체장 선거는 여의치 않은 중앙당 상황 탓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도의회 국민의당 소속 의원 24명 가운데 19명이 탈당했습니다. 곧바로 민주평화당에 입당했습니다. 특히 안철수 대표는 지난 8월 당대표 선거에서 바른정당과 통합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고 나머지 국민의당 소속 전남도 의원 5명도 민주평화당 합류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탈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국민의당 목포시의원 5명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남아있고 이번에 목포시의회 국민의당 소속 의원 9명도 국민의당을 탈당해 민주평화당에 입당하는 등 기초의원들도 국민의당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어수선했던 야권이 재편되면서 전남의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대결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싸움인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올 여야 후보군은 미지수. 현역 국회의원이나 중량감 있는 인사가 전남지사에 출마해 큰 분위기를 잡아줘야 한다는 절박감이 크지만 여야 모두 중앙당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민주당 이계호, 국민의당 주승용, 민주평화당 박지원 등 자천, 타천, 유력한 전남지사 후보들은 현직 국회의원들. 하지만 각각 원내 일당 유지나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는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광역단체장을 거머쥔다 하더라도 추후 재보궐선거에서 지역구를 지킨다는 보장이 없어 고민만 깊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어제 국민의당 반통합파 의원 15명이 집단 탈당 후 민주평화당에 합류했습니다. 민평당은 오늘 창당대회를 열고 당 출범 소식을 알리는데요. 지병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은 지역 민심이나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창당 이유를 밝혔는데요. 창당 목적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1월 21일 이 창당 추진 선언문을 통해서 민주평화당이 민생, 평화, 민주, 개혁을 지향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분권형 개헌,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남북 화해 협력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도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평화당이 15명으로 15석으로 지금 출발을 하면서 1차 목표였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실패했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0명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려면 20석이 필요한데요. 네. 지금까지 탈당하신 15명의 지역구 의원들하고 그리고 3명의 비례대표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탈당할 2분의 지역구 의원들을 합쳤을 때 20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비례대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진 탈당했을 경우에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20석의 20석을 확보하기는 좀 힘든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민평당이나 또 오는 13일에 창당하는 미래당이나 각자가 대한정당이고 우리가 국회 캐스팅 보터다라고 자처를 하고 있는데요. 제3지대 주도권 어느 정당이 차지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주도권을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의석수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이 민주평화당보다 미래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주도권을 미래당이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측면을 저희가 또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실제로 주도권을 차지할 경우에는 이제 이 국회 표결 결과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현재 이 범여권이라고 불리우는 정당들이 추진하는 개혁 정책에 이 동조해서 합류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국회가 이제 4당 체제로 개편이 되면서 두 당은 지금 분명히 정체성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민평당과 미래당의 역할과 또 한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민주평화당은 아무래도 이후에 계속 추진될 이 적폐, 청산, 연대의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반해서 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양당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민주평화당은 지역정당이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고 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한국당과 이 보수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4당 체제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비교적 큰 규모의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내부에서의 어떤 이 정계 개편이기 때문에 저는 강풍이라고 하기보다는 미풍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 전 광주시 행정부 시장이 광주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인 전 부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와 광주에서 31년간 쌓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북구 발전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혁신적인 도시 재생으로 스마트 북구를 살리고 민생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다졌습니다. 이명진 전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광주 남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명진 전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제 전문가로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민주당 예비후보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구 발전을 위해서는 소통 중심의 정책으로 민생을 살피고 지속발전형 미래를 설계하는 경제 전문가의 해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기정 전 의원이 광주를 인구 500만의 광역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강기정 전 의원은 광주 성장 더 큐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남과의 협력을 통해 광주를 인구 500만의 국제도시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역과 인재, 자원을 초월하고 공유하면 동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며 통합공항 추진과 에너지 신산업 테스트베드 조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도시달동네나 농어촌 낙후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샛들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 좋은데 사업 추진 3년 만에 신규 사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원도심의 한 마을입니다. 세월의 흐른 만큼 주거 환경은 열악합니다. 옹벽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기울어졌고 담장 곳곳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쩍 갈라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마을 골목길은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비좁고 가파릅니다. 빈집이 많고 햇볕이 안 들어 연탄재를 길에 뿌려야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높은 데라서 바람도 많고 햇볕도 안 들어오고 눈 오면 미끄럽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처럼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정부 주도로 샛들마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름한 집 수리는 물론 소방도로와 범죄 예방 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개선됩니다. 주민들도 공동체 활동이나 소득 창출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202개소, 광주 전남에서는 35개 마을이 샛들마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사업지역 특성에 따라 사업 기간이 농어촌 지역은 3년, 그리고 도시 지역은 4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예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사업 시작 3년 만입니다.
정부는 신규 사업 없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만 예정대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규 선정은 이제 올해 없고 기존에 이제 추진하는 지구들은 계속 예산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기대를 갖고 주거 환경 개선을 기다렸던 지역민들.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관계기관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와 수산물 품질관리원은 30여 명의 단속 요원을 편성해 제수 선물용 수산물 가공업체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이번 주말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합니다. 도내에서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에 적발된 사례는 지난 2015년 66건에서 2016년 36건, 지난해는 19건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명절 선물 제공은 물론 입 후보 예정자들이 선거구에 현수막을 내걸거나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입지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광주시가 9년 만에 5.18 행방불명자 유가족의 DNA를 추가 확보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지난 1989년 부엉산과 주남마을에서 발굴된 유골 3기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28년 만에 성공했지만 광주시가 확보하고 있는 유가족 혈액에서는 일치가족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월과 4월 공고를 내 240여 명의 행방불명자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유가족의 DNA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년에 100억 원의 과태료를 물려도 불법 광고물이 여전히 도시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현수막 설치업자에게 모두 99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주택조합원 모집 등의 불법 현수막이 여전히 도시 곳곳에 내걸리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365일 정비 체계를 구축하고 반복적인 설치자를 형사 고발하는 등 대응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6일 설날 당일에 담양의 주요 관광지가 무료 개방됩니다. 무료 개방되는 곳은 중록원과 메타세쿼이아길, 대나무 박물관과 소세원, 가사문학관과 가마골 생태공원 등 모두 6곳입니다. 평창올림픽의 평화적인 개최와 북측 방문단 환영을 하기 위해 광주 평화회의가 다양한 환영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평화회의는 거리 곳곳에 환영 현수막과 단일기를 게시하고 광주 시민들과 함께 남북 단일팀 응원 행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림픽을 계기로 민간 교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에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수영대회에 북한 선수단의 참가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유사시에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지진 대피소에 안내 표지판이 설치됐습니다. 최근 지진 발생이 잦아지면서 야간에도 쉽게 볼 수 있는 형광 반사지 재질의 안내 표지판을 제작한 건데요. 광주 시내 5개 대피소와 실내 구호소는 총 172곳이고요. 거주지와 가까운 대피소는 국민 안전 포털과 검색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활동할 시민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15세 이상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내외국인인데요. 자원봉사자로 선발되면 실적 인증과 수료증이 제공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 문의하면 됩니다. 오는 2020년까지 광산구 월봉서원 일원에 선비정신을 배울 수 있는 수련원이 건립됩니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중 하나로 수련원을 건립하고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사업 추진과 건립 방식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3년간 지역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문화 행사를 해온 비골 문화예술봉사단이 오는 24일 700회 기념 공연을 합니다. 이번 700회 공연에서는 떡국 700kg과 수건, 두유 700개 등을 700명의 어르신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한파의 기세가 꺾일 줄을 모릅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추운데요. 최저기온 광주가 영하 10도, 나주와 곡성 영하 13도, 담양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기온은 4도에서 5도가량 더 낮은데요. 한낮에도 영하 3도 안팎에 머물면서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보온 잘 해주셔야겠고요. 동파지수가 높은 만큼 수도 계량기 안에는 헌옷을 채워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밤사이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서해안에는 대설주의보도 발효 중이고요. 오늘 밤까지 최고 5cm가량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나주와 담양, 곡성 등 내륙에는 한파주의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동부 지역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영하 9.2도, 화수는 영하 12.9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 영광과 장성이 영하 4도, 담양은 영하 3도를 보이겠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아침 기온 1도에서 2도가량 더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영하 3도, 장흥 영하 2도를 보이겠습니다. 곡성은 현재 영하 13.5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 구례 영하 4도, 보성은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서해 남부 전 해상 그리고 남해서부 먼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다소 추울 것으로 보이고요. 목요일부터 평년기온 회복하면서 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